우선 첫 번째는 적정 난방 온도를 하시는 건데요. 보일러의 최대 효율 온도는 20도입니다.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일 때는 이하일 때보다 에너지가 최대 20%더 사용되기 때문에 난방 온도는 20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난방비 절약을 하시려면 20도 이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습기 사용하는 거예요. 건조한 실내보다 실내 습도를 높여주면 높아진 습도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더 빨리 상승하고 오래 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비가 덜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커튼 설치는 필수인데요. 두꺼운 커튼 설치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커튼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설치한 것과 비교만 해봐도 실내 온도가 약 2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반드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보일러 점검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일러가 낙후되면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으로 이어져서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웬만하면은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교체해 주시는 것이 난방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뽁뽁이나 문풍지를 붙이는 건데요. 겨울철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여주시면은 외부의 한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문풍지를 집안 창틀이나 문 등에 곳곳에 붙여주면은 단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스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밸브 잠그는 건데요. 사용하지 않는 방이 만약에 있다면은 밸브를 잠그는 것이 보일러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가열하는 난방수의 양과 사용 면적이 줄어들면서 난방비가 절약되는 거죠. 물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동파가 예상될 정도로 추운 계절에는 모든 밸브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동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보일러 청소인데요. 보일러가 연료를 연소하면서 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된 이물질이 쌓여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주셔야지 난방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모드 설정 관련인데, 보일러를 끄게 되면은 다시 재가동할 때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출 모드를 설정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갈리는 게 외출 모드가 좋다 아니면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해라,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끄지 마세요. 끄지 말고 낮은 온도를 유지하시거나 외출 모드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카드 포인트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여신금융협회라는 사이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받는 방법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통합조회 계좌입금 기부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회원 로그인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회원 가입까지는 안하고 비회원 조회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체크 전체 정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인증 방법 3가지 중에서 편한 인증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인증에서 위임 동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눌러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해당 명단에 없는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셔갖고 계좌이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통합 조회 확인하신 다음에 포인트 계좌 입금 기부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입금받을 카드사 있죠? 전부 입금 눌러주신 다음에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계좌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인증해 주시고 생년월일, 예금주, 입금금액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안 쓰는 폐가전제품 처리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폐가전제품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거운 폐가전 바깥으로 내놓지 않아도 약속날에 기사님이 오셔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등 다양한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을 검색한 다음에 홈페이지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자원순환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방문수거 서비스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방문수거 서비스 바로 가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수거 예약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눌러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차 방법 같은 경우는 접수하고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나서 배출정보 예약 후에 신청 완료가 되면은 폐가전을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이렇게 받으면은 납부할 금액은 얼마다 써 있어서 그대로 납부를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비 납부 영수증 입주자용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이게 있는데, 이거를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소유자가 내는 거지만 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꼬박꼬박 내는 거죠. 그래서 이사 갈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한 번에 몰아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받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하고 받을 명세서를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끝이 납니다. 참고로 최대 10년 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못 받은 게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중앙, 지역난방, 공동주택, 아파트 등등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예요. 그때 만약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었다면 못 받는 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몇 탈치 관리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